안녕하세요.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보안원의 이광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랜데이터 설명 들으셨을 때 되게 좋은 데이터임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을 혹시 팔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구매하고 싶으시거나 이럴 때 이제 어떤 데이터를 팔지 어떤 데이터를 구매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막상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팔거나 구매하거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시점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금융보안원은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보안원은 참고로 데이터 전문기관도 좀 수행을 3년 동안 해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금융데이터 거래소를 이용하신다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던가 가명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걱정들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안심을 좀 하시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딱 3년 반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데이터 정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 시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돈 벌려고 여기 뛰어든 것도 아니고요. 데이터 시장이 조성이 돼서 데이터 유통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시장 조성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같은 비영리 그리고 공공성을 가진 기업이 이제 이 시장을 조성하도록 그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URL을 좀 만들었는데요. 지루하시면은 이제 금융데이터 거래소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고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지금 현재 이제 고도화나 서비스 개편을 쭉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이제 새롭게 많이 오픈을 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회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도 있고 신청 페이지도 있으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거래소는 일단 저희 컨셉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소에서 만나서 조회하고 매칭하고 결제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송수신까지 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것을 저희는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또 이거를 열심히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 가입 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3년 동안 한 115개사 정도가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데이터 거래소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금융데이터가 많이 있는 그냥 일반 범용적인 전산업권의 거래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데이터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 거래소 말고도 다른 거래소가 이제 찾아보시면 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찾기가 좀 힘드실 거고, 그리고 찾더라도 금융데이터 쪽을 찾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업권별로 데이터가 많이 있고요. 금융권 아닌 기업들의 데이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유통하고 있는 상품 개수가 한 약 1만 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금융 관련된 데이터 상품이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격도 무료 데이터도 꽤 많이 있고, 유료 데이터도 있는데 유료 데이터가 그래도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무료 데이터는 약간 기업들이 개방성을 가지고 공개하고 있고 유료 데이터는 진짜 좀 이제 팔만한 데이터다라고 하는 고급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상품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찾다 보니까 지금 그랜데이터가 아마 브랜드가 출범하기 전에 이제 신한카드랑 SKT랑 같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그런 가명 데이터 결합 상품이 이제 처음으로 올라왔었는데 이게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을 이제 하면서 가명 정보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게 20년 8월인데 20년 8월에 바로 이 데이터가 올라와서 이제 최초의 이제 결합 데이터 상품으로서 저희 거래소에 등록됐었던 상품입니다. 찾다 보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한번 이 행사 때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자이던가 수요자이던가 어쨌든 참여를 하시게 되면 공급자로서는 어떤 데이터를 팔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 수요자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실 텐데
그게 이제 거래가 되게 되면 이제 협의를 하시고 뭐 계약서도 작성하시고 뭐 대금 지급도 하시고 뭐 안전하게 송수진해서 데이터도 오가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사후 관리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도 뭐 사실 비즈니스 이제 계약상에서 뭐 주고받는 이해관계들에 대한 것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고 앞에서 설명 들으셨던 가명 정보나 이런 것들은 법적 컴플라이언스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팔려고 하는 데이터나 그 쓰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볼 때 제일 먼저 사실은 결정하셔야 되는 게 이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냐라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있겠지만 법적 그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데이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개인정보냐, 가명정보냐, 익명정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뭐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도메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법을 준수하시면서 쓰셔야 되는 거고 이제 익명 데이터는 이제 법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고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좀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가명정보를 쓰거나 익명정보를 쓰셔야 되는데 가명정보를 쓰실 때는 이제 사전 단계 준비에서는 법을 다 준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내부관리 계획을 다 수립하셔야 되고요. 뭐 그 내부관리 계획 안에 여러 가지 어떻게 그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서 다 요구하는 사항들이라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만드셔야 되고 실제 거래 단계에서는 계약을 하실 때는 당연히 계약서나 이런 곳에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된다는 사항들, 뭐 제식별 금지라거나 뭐 파기 관련된 사항들을 다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대금 결제를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또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니까 안전하게 또 송수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쓸 때는 가명정보도 쓸 때 뭐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권한분리라던가 뭐 보호 조치를 다 준수를 하시면서 써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담 때문에 가명정보를 쓰시지 않아도 되는 분석 목적의 경우에는 익명정보 쓰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가명정보는 아까 이제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별만 못하지 뭐 거의 원본 데이터랑 같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데이터를 쓰려면 대신에 좀 불편하다. 그리고 법적 준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익명정보도 뭐 그냥 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내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데이터가 익명정보냐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DB에서 뭐 콜럼을 뭐뭐뭐 콜해가지고 쭉 뽑으면 이거 익명정보 아니에요라고 대부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써서 문제가 없으면 뭐 드러나지가 않겠지만 나중에 이게 뭐 재식별되거나 뭐 이랬을 때 적법하게 쓴 거냐라고 따졌을 때는 되게 이제 면피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익명 데이터도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제 저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런 절차 상에서 이제 안전하게 익명 정보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신용정보법 수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정법을 따르는 기관은 데이터 전문기관 내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옵션이고요. 뭐 필요하시면 요청하면 거기서 도장을 찍어주는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복법만 준수하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기관을 활용하실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저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만드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거래를 하시려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금융데이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상품이 유통되고 있고 뭐 참여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파일은 그러니까 상품들은 대부분 파일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파일셋을 올리고 뭐 다운받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익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약이 없기 때문에 상품에서 올려놓고 결제하고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가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올려놓고 파실 수는 없어요. 그냥 브로셔처럼 상품만 등록해놓고 이제 거래가 성사되면 거기에 맞게끔 가명 처리해서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현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거래소가 저희가 3년 동안 쭉 보니까 양적 성장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도 꾸준하게 데이터가 신규 상품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유료 데이터라든가 더 고급 데이터가 이제 실제 거래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진행되길 저희는 원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성숙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저희가 많이 경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확대돼서 오픈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 상품이 아까 이제 파일 형태만 제공을 했었는데 그 다양한 상품 형태로 제공을 할 거고요.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인 경우에는 저희 거래소에서 그냥 상품만 등록할 수 있었는데 뭐 샵인샵처럼 쇼핑몰 보면은 이제 전용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런 그 샵인샵을 제공해서 자기만의 기업 홍보도 가능하고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 거래를 할 때 온라인에서 다 원스톱으로 다 거래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서 작성이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고 뭐 법률 검토를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어차피 데이터 상품을 조회하고 매칭이 됐더라도 계약서는 오프라인으로 작성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좀 편리하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판매자, 구매자들이 이제 상품을 올렸지만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원활하지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하고 뒤에서 마지막에 좀 따로 설명드릴 데이터 허브가 있는데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편하게 이메일 보내듯이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입니다. 그건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래소에는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 상품 유형을 저희가 조금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 구매형 상품입니다. 뭐 왼쪽에 보시면은 뭐 전체 데이터를 뭐 4천만 원에 올려놨으면 이거 되게 비싸고 처음 구매해서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전체 데이터도 필요 없고 나는 일부분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종량제처럼 내가 쿼리를 해서 그 가져가는 만큼 계산을 해서 이제 다운받는 그런 선택 구매형 상품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주 제공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월별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거래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3월 데이터를 올리고 4월 데이터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구독형 상품을 올려놓고 매월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월 주기라고 하면 매월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그 구독을 하는 그 구독 구매자는 계속 인폼을 받고 다운로드 권한을 받아가는 뭐 이런 상품의 거래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에도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가진 데이터 또는 구매한 데이터를 그 분석 환경에 올려놓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데이터 유통을 할 때 굉장히 곤란해하는 게 이 데이터가 이제 계약서에도 분명히 있지만 뭐 좀 오남용 돼가지고 복제되거나 뭐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까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이제 그렇게 이제 복제되면 안 되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이제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가명 정보를 냈을 때 접근 기록이나 이런 것도 뭐 3년 보관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부의 데이터를 가명 데이터를 구매해서 시스템도 별도로 갖추고 담당자도 따로 이제 할당을 하고 접속 기록도 다 3년 보관하고 이러려면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컴플라이언스도 약간 시스템을 자기가 직접 마련하지 않고 접속 기록이나 이런 것도 원격 분석에서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컴플라이언스도 좀 덜고 그리고 이 분석 전용 요 임대형 상품은 공급자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팔더라도 구매자가 다운로드 받지는 못합니다. 이 분석 환경에서 분석을 하고 결과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다 마치고 결과를 이제 반출 요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이제 다 봅니다. 원본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보고 결과만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유출 우려가 없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뭐 저렴한 가격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석 환경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스펙을 다 설정해서 원하는 스펙대로 쓰고 사용한 만큼만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저런 로데이터셋 말고도 뭐 저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판매하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형 상태의 이런 상품을 또 유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서비스를 좀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자 입장에서 자기만의 샵을 꾸밀 수 있는 샵인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데이터 거래소이지만 이제 뭐 특정 기업의 이제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자계약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뭐 특징 보시면 법적 효력 다 제공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데이터 계약하는 것들이 많다 보면 이거 다 관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웹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뭐 다자간 계약을 한다거나 표준 계약서, 처음에 거래할 때는 계약서도 원래 써야 되는지도 모르시거든요. 그럼 표준 계약서도 지원을 하고, 또 유통을 많이 하시는 기업들은 점점 노하우가 쌓이면 그 계약서를 자체적으로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업 자체 계약서를 활용해서 쉽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꼭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더라도 B2B로 그냥 오프라인으로 거래하시더라도 계약만 쓰고 싶은 경우에도 오셔서 그냥 계약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데이터 요청, 뭐 수요자 입장에서 나 이런 데이터 필요해라고 공급자한테 이렇게 브로드캐스팅하는 경우거든요. 뭐 이런 케이스도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좀 화면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급자한테 이제 요런 게 요새 좀 대세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로 좀 편하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이런 소통 도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셔야 되잖아요. 그 제공하실 때는 거래소에서도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다 안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제 접속하는 케이스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데이터 허브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에서는 어쨌든 데이터를 송수신하실 때 암호화하고, 또 저희 금융보안원은 이제 관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도 하고 있고, 또 허브를 통해서 이제 내부망까지 연결해서 편하게 전송하실 수 있는 거를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격 분석 임대형 상품 설명드릴 때 나왔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원격 분석 센터에서 아까 이제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안 관점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찝어본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원하는 시스템 사양을 정하고 이제 쓰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도구들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기술적인 거는 이제 많이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한 반출 심사, 그리고 아까 감염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접근 기록도 보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3년 보관하시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분석하셔야지 분석가들이 아무 때 나와서 분석을 이제 집에서 하든 회사에서 하든 할 수 있는데, 뭐 꼭 보안상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저렇게 자리를 좀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CCTV나 이런 것들이 있는 물리적 보안 공간에서도 저희 분석센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드렸고요. 짤막하게 이제 데이터 송수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5월 달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규제혁신 TF에서 검토하는 정책 중에 한 꼭지로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허브 컨셉을 좀 말씀드려 보면, 왼쪽에 보시면은 현재 기업들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는요, 만약에 기업 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있어서 뭐 전용선을 뚫거나 VPN을 이용해서 안전한 망을 연결해 놓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소수의 기업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뭐 그냥 어떤 구매자가 나타나서 내가 제공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뭐 저런 망들이 없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뭐 USB로 인편으로 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뭐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보안이 취약하거나 그리고 효율적이지가 않죠. 인건비가 더 드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 망을 구축하더라도 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기업별로 다 연결을 해서 전용선을 뚫게 되면 그 비용, 전용선 하나만 해도 속도도 굉장히 느린데도 불구하고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는 뭐
굉장히 적은 속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다 이제 P2P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운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 허브의 데이터를 참여만 하시면 그러니까 이 선들이 허브와 기업 간에 한 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한테 데이터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이메일 쓰실 때 우리가 메일 서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종 이제 메일 수신자가 그 메일을 보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여를 하고 계시면 그 참여된 사람 기관의 담당자를 찍어서 파일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마다 저희 그 데이터 허브에 참여하는 그 네트워크 환경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웹포탈에 그냥 가입하듯이 저희 데이터 허브는 이제 거래소에 있는데 데이터 허브에 가입만 하시면 그냥 인터넷으로 메일 쓰듯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건을 보내거나 뭐 이러실 때는 그냥 편하게 가입해서 쓰실 수가 있고 뭐 밑에 뭐 좀 약간 기술적 용어지만 VPN이라든지 전용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업의 내부망, 업무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주 데이터를 송수신할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보안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나서 기업 내에 저희랑 내부망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참여하는 기업이 인터넷망에서 난 가볍게 웹을 통해서 그냥 쓰겠다라고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뭐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계속 쓸 일이 많다라고, 그리고 이제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빼는 게 사실 기업에서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부망에서 직접 안전하게 보내고 싶다,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부망에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화면의 예시인데요. 뭐 A사가 B사한테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거 협의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스팸 메일 보내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뭐 도로를 뚫듯이 정책을 하나 해서 상대방하고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계속 보내시거나 그리고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웹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 뭐 관리자 권한을 가진 쪽에서는 전체 기업에 뭐 송수진 이력을 조회하거나 그리고 담당자별로 다 다른 송수진 이력을 조회하고 뭐 그렇게 저희가 권한도 기업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저희 허브를 이제 쓰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셔야 저희도 이제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데 뭐 송수진할 때 정말 이메일 보내듯이 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기업에 맞는 여건에 맞춰서 네트워크 환경에 저희가 맞춰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의 송수신 이력을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보안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